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12월 1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은 다양한 정치 그리고 시사 관련 기사들을 게재를 했습니다. 일단 짤막짤막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그 행간의 뜻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기사는 조선일보 일면톱 그리고 그 3면, 4면, 5면에 게재한 특집성으로 게재한 기사인데 가짜뉴스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일면톱 보시면은 가짜뉴스의 민주주의가 죽어간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유사 언론 또는 그 좌편향된 언론이 가짜뉴스를 양산을 하고 그것을 야당 민주당과 협업을 하는 그런 행태가 유난히 지금 그 부각이 되고 있죠.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이 진보 좌파 진영뿐이 아니고,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뭐 조선일보는 그 보도를 하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를 하지만 지금, 유난히 판을 치는 것은 이 진보 좌파 성향의 언론 또 유사 언론과 민주당의 협업입니다. 좌우 막론하고 극단적 진영 논리 확산, 그 청담동 술 괴담, 그리고 이재명 소년원 입소 등 허위 사실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소년원 입소는 그때 대선 때 잠깐 나왔었던 것이죠. 소년원에 입소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뭐 가짜뉴스였습니다. 그때 잠깐 나왔던 이야기고, 청담동 술 괴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가짜뉴스죠. 극단 세력이 만들고 정치권이 편성하고 지지층이 맞장구 치는 가짜뉴스의 악순환이 확산하면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짓으로 지금 판명이 나고 있다. 그러나 더 탐사, 이것을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과 협업을 했다는 더 탐사라는 그 제가 유사 매체라고 부르는 그 유튜브 방송이죠. 더 탐사는 지난달에만 억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고, 이것 가지고 청담동 술자리 가지고 장사를 한 거죠. 그 괴담 가짜뉴스 가지고. 그래서 억대 수익을 올렸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후원금 한도인 1억 5천만 원을 채웠다. 그 작년에는 뭐 1억 원도 안 됐습니다. 후원금 한도를 못 채웠는데 이번에는 이것 가지고 일종의 또 지지층을 끌어모아서 맹목적인 지지층이죠. 맹목적인 지지층. 여기서 조선일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맞장구 치는, 지지층이 맞장구 치는. 이 지지층도 이게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일종의 게임 심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게임 심리로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무조건 막 반대를 하는. 자, 그런 그 지지층이 후원금을 또 줘서 한도를 다 채웠습니다. 사면 기사 보시면, 조선일보 사면 기사 보시면 가짜뉴스는 극단 세력이 만들고 정치권이 퍼뜨리고 지지층은 맹신한다. 자, 지지층 맹신, 이런 그 수요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공급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김의겸이 국정감사에서 청담동 괴담을 언급을 하니까 바로 야당 지도부가 민주당이죠. 최고위원회에서 이것을 막 논의를 하고, 김성한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가지고 확인도 되지 않은 이것을 가지고 제2의 국정농단이다.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또 확대 재생산하고 그것을 또 좌편향된 언론들이 받아 쓰고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청담동 의혹이 사실상 가짜로 판명난 이후에도 진실은 아직 모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직 진실은 모른다 하면서 막 억지를 쓰는 동안 이 또 괴담은 계속 퍼지는 거죠. 정치권을 타고 나온 말들이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막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또 역소린 천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가짜 뉴스들, 천공이 정부 주요 그 결정에 개입했다, 이런 가짜 뉴스가 지금 막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일일이 소개 드릴 필요도 없이 다 가짜 뉴스인데, 이것들이 일부 유튜버를 통해서 좌파 유튜버 채널에는 천공의 과거 강연에서 했던 말, 이것과 지금 뭐 현재 정책과 막 억지로 연결시켜서 천공의 정책에 관여를 하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도 퍼뜨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제가 소개드린 사면의 그 아래 기사 보시면은 이 청담동 괴담을 퍼뜨린 더 탐사 한 달 새
이 수익이 억대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더 탐사, 저번에 더 탐사가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희생자 명단을 천주교 정의사회 구현단으로 넘겼죠. 넘겨고, 천주교 정의사회 구현단 신부들이 그 명단을 이 거리에서 발표를 하는 그 장면을 뒤에다가 실어놓고 떡볶이, 먹방 떡볶이 이 판매를 장사를 했습니다. 자, 그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 순위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플레이보드 여기를 보면은 더 탐사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슈퍼챗은 생방송할 때 이렇게 후원을 하는 거죠. 국내 유튜브 채널 가운데 최고액 3,4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식 집계가 된 거죠. 11월 한 달 동안. 지난 6월에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더 탐사 채널을 개설한 건 지난 6월인데, 이번 12월 9일까지 슈퍼챗으로 받은 돈만 총 2억 4천여만 원. 2억 4천여만 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에 가서 이 도어락을 막 돌리고 이렇게 하는 장면, 그런 장면들을 생방송으로 내보내면서, 그 맹목적 지지층들이 또 막 돈을 보내죠. 슈퍼챗을 보내는 겁니다. 그걸 또 노리고 하는 거죠. 노리고 계속 뭐 미행도 하고 무단 침입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더 탐사는 방송 중에 화면 아래 계좌번호를 고정 자막으로 딱 띄워놓고 후원금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 후원금은 얼마 되는지 지금 모르죠. 그리고 이 조회수에 따라 받는 광고 수익 추정액, 저도 이 구글에서 이 조회수에 따라서 광고는 받죠. 광고가 나고 광고 수익을 받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공개가 됩니다.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녹스 인플루언서, 이 사이트를 보면은 추정액, 녹스 인플루언서가 그 유튜버의 한 달 수익 추정액을 이렇게 위에 표시를 하는데 각 채널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제 것도 녹스 인플루언서의 추정액을 보면은 거의 실제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녹스 인플루언서가 더 탐사의 광고에 그걸 추정을 했는데 이것이 월 4천만 원 내지 7천만 원. 이 조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광고 수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슈퍼챗과 후원 계좌 다 그 밑에다 자막에다 까는 거, 그리고 광고 수익 등으로만 한 달 사이 억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억대 수입. 그런데 여기다가 상품 판매를 하죠. 떡볶이, 먹방 떡볶이.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부르는 배경사진을 넣고 떡볶이를 막 웃으면서 먹고 그 떡볶이 판매를 한. 자, 그것은 또 여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비즈니스를 하는 그 상황이고, 김의겸 의원도, 한 해 정치 후원금 한도 1억 5천만 원을 모두 채웠다. 그리고, 물론 뭐 조선일보는 계속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 보수 성향 유튜브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 뉴스로 돈을 버는 것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다. 가령 2020년 12월 가로세로 연구소 진행자였던 강용석 변호사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는데 그때 가세연은 긴급 체포, 현장을 유튜브로 생방송하며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뭐 슈퍼챗을 받았다. 이틀 동안 2,300만 원이 넘는 슈퍼챗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진보좌파, 보수우파 성향의 극단적 유튜버들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 혼란하게 만들고 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꺾어내려고 이 양극단으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이것은 지금 진보좌파 성향의 가짜뉴스가 주도를 하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짜뉴스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죠. 그래서 뭐 김어준 씨 뭐 이렇게 고발도 하고 또 장경태 최고위원도 고발을 하고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더 탐사와 김의겸 그리고 또 그 제보자, 녹취록 제보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민사상 형사상 그 손해배상을 제기를 하고 이렇게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지금 선포가 된 시점입니다. 좀 더 추이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다른 조간 신문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차별화를 시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 이런 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포퓰리즘이 건강보험을 망쳤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문재인 케어 폐기했다. 자,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 이야기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고 있죠. 화물연대 그 파업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 3대 개혁에 이어서 건강보험 개혁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도 포퓰리즘, 불법, 정조준, 건강보험, 노동개혁 나선 윤. 자, 이런 기사들을 일면 톱으로 실었고, 그동안 뭐 여소야대 전국, 그리고 지지율이 좀 하락해서 좀 주춤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화물연대 이 투항,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얻었죠. 그리고 여론의 또 지지율도 올라가니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서 이 4대 국정과제, 연금, 노동, 교육, 건강보험 개혁, 여기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련 또 하나 소식이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썼는데 이겁니다. 대통령실이 참모 중에서 이진복 정무수석, 강성규 시민사회수석에게 연말 훈장을 추진한다. 자, 중앙일보 이 기사는 행간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자, 훈장을 추진한다. 참모 두 사람, 물론 수석 비서관급은 두 사람이고, 그 다음에 비서관, 선임 행정관도 몇 사람 한다는데, 이 행간의 뜻을 잘 읽어야 되는 기사입니다. 이것은. 자,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적을 세운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훈장 수여가 추진된다. 웬 뜬금없는 훈장 수여냐, 이렇게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수석 비서관, 그러니까 차관급 중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받습니다. 근정 훈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수석 비서관이 지금 한 8명인가 그 정도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2명이 딱 받습니다. 비서관, 선임 행정관급도 별도 선발해서 상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이 이 두 사람, 이진복 정무수석, 강성규 시민사회수석, 두 사람을 소원 대상으로 낙점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권 교체 이후에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져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담당하는 정무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의 노고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 자, 그런데 이진복 수석 같은 경우 정무 지금 라인이 상당히 약하다는 그 평가를 사실상 받아왔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 여소야대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고, 특히 또 여권의 내분 사태, 이준석 파동 이런 때도 과연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그런 문제들. 지금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대통령실을 일부러 포함시키고 대검을 포함시키고 여기에 대한 또 조율 부분도 또 논란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정무수석. 그러니 8명의 수석 중에서 딱히 활약을 많이 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부여를 할 수도 있겠죠. 강성규 시민사회수석도 지금 중앙일보가 보도한 대로 여러 가지 시민사회와 직접적인 활동폭을 넓히고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지만, 또 얼마 전에 김은혜 정무수석과 같이 웃기고 있네, 필담을 나눈, 국정감사장에서 그것 때문에 또 퇴장을 당하기도 했죠. 주호영 운영위원장이 퇴장을 시켜서 또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서훈 대상자로 뽑혔다. 자, 이 다음부터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중앙일보 그 다음 기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참모의 공적을 인정해서 서운한 전례가 있다. MB 정부 때
또 뭐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듭니다. 전례가 있다. 다만 대부분 당사자 퇴임 때나 참모가 퇴임할 때나 대통령 임기 말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출범 7개월 만의 서훈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리고 아직 퇴임을 안 했는데 수석 비서관이나 아니면 비서관이나 선임 행정관이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정치권 일각에서는 연말 연시에 대통령실 개편 또는 개각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상을 주는 건 어떤 일을 마무리했을 때인데 두 수석이 대통령실 개편 대상이기 때문에 훈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연말 연시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을 할 텐데 지금 오히려 그 수석들 중에서 두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교체 대상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연말연시에 교체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또 하나 인사 스타일이 확인이 되는 셈이죠. 어쨌든 교체 대상에게 이 서훈을 하고 훈장을 주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되겠죠.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이번에 교체가 된다면은.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을 준다고 그러면은 짐을 싸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외에 연말 연시에 이 개각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개각 이야기도 나오고 뭐 구체적인 뭐 장관들 명단도 그때 나왔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의아스럽기는 하지만은 일종의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고 후임을 노리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정권을 움직이는 축은 세 개죠. 하나는 대통령실, 그러니까 참모, 하나는 내각, 그리고 하나는 집권 여당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이렇게 연말연시 개편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각도 일부가 개각이 될 것이다. 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는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개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권 여당은 지금 비대위 체제인데 정진석 비대위 체제인데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당권 경쟁이 불이 붙었는데 지금 경선 룰, 당대표 경선 룰을 싸고 여러 가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친윤 쪽에서는 100% 당원 투표. 지금은 당원이 70%, 일반 국민이 30%인데 100% 당원 투표로 하자. 왜 당대표를 뽑는데 이 일반 국민, 그러니까 그 안에는 민주당 지지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중도층도 있겠고 물론 거기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만들면은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대답을 하면 응답에서 빼지만은 그래도 민주당 지지층이 내 중도층이다.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다. 이렇게 하고 응답을 하면은 그거는 막을 도리가 없죠. 그래서 아예 일반 국민은 빼고 100% 여론조사를 하자. 당원 투표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동아일보 6면 기사입니다. 여당은 100% 당원 투표로 대표 선출한다. 자, 여론조사 18년 만에 배제되는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 자, 18년 만에 그러니까는 일반 국민 의견은 무시되는 것이냐 이건데 사실 이 당 대표 선출과 어떤 선거에 나갈 대선 후보 선출 또는 뭐 강력 단체장 후보 선출 이것은 좀 다릅니다. 선거에 나갈 사람들은 외연 확장이라는 이 측면에서 이 일반 국민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이쪽에도 좀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당 대표는 나가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굳이 이 당원이 아닌 사람의 의견까지 물어야 되느냐. 그러면 역선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당 대표는 당원이 뽑는 거다. 그리고 당심에서 지고도 당선된 이준석 영향도 있다. 여론조사 줄이면은 민심 괴리 이렇게 반론도 있다. 근성동 같은 경우는 룰을 바꿔야 된다. 100%로 가든지 많이 확대를 시켜야 된다. 당원 투표를. 그리고 안철수는 유지해야 된다. 지금처럼.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 의원은 이 국민의당 대표로 있다가 대선 이후에 합당을 하면서 들어왔죠. 국민의힘 안으로. 그러니 국민의힘 안에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심
이 당심의 지지가 낮은 거죠. 그리고 오히려 대선에도 출마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2004년에 도입된 국민 여론조사는 이제 18년 만에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100%로 바꾸면은. 한나라당,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4년 3월에 당시 최백렬 대표, 얼마 전에 작고했죠. 최백렬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퇴진한 뒤에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 50%를 사상 최초로 반영을 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도입된 것이 2004년이죠. 그래서 18년 만에 배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9년 늦은 2013년 전당대회에서부터 국민 여론조사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전당대회를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는 37.41%를 얻어 나경원 전 의원 40.93%에 뒤졌죠. 졌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58.76, 나경원은 28.27 이래서 당대표에 이준석이 올랐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준석은 내부 총질만 했죠. 자, 그래서 이준석 효과 때문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없애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친윤 진영에서는 이준석 같은 사례가 또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기로가 강하다. 당원 투표 비중을 높여서 친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있을 거다. 이거 한 여권 인사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있죠. 유승민은 제2의 이준석 이렇게 지금 간주가 되고 있는데 물론 본인은 당대표가 되면은 정권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견제가 지나쳐서 도를 넘어서 이준석처럼 자기 정치를 하고 오히려 야당과는 싸우지 않고 여당 안에서 헤게모니 다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또 곤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요중 윤심원 당원 그러니까 당 대표 경선에 대한 윤심은 유승민을 이길 사람, 유승민을 이길 후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반발을 하죠. 축구 한참 하다가 골대 옮겨느냐 이렇게 변경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대세는 지금 유승민 당 대표는 안 된다 이런 기조가 상당히 강합니다. 친윤 중에서는 그 근성동 의원, 제가 조금 전에 근성동 의원은 룰을 바꿔야 된다고 말을 했다고 했는데 근성동 의원이 최근에 국회의원들 10여 명 본인이 원내대표 할 때 같이 했던 부대표단 같이 만찬을 하면서 나도 당권 도전 출사표를 던졌다. 나도 당권 도전할 테니 도와달라. 이렇게 그동안은 당권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친윤을 표방하는 후보가 김기현, 윤상현 이렇게 있는데 권성동 같이 출마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분산이 되면서 친윤 표가 분산이 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교통 정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찌라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그 한남동 그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가 당 대표로 나갈 테니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은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안 돼 이렇게 거절을 했다. 그런 찌라시가 있다는 이야기고 또 같은 원조 친윤인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이 도움을 요청하니 당신은 안 돼. 지지율이 너무 낮아 현재 그렇게 했다는 또 찌라시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권성동 찌라시 진위 여부와 별개로 권성동 그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친윤 그 핵심 이너서클 안에서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권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면 친윤 주자 간 경쟁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 김기현, 윤상현이 친윤 주자를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상황에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나 아니면 친윤이 누가 대표 선수로 나올지
또 이런 부분은 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윤심은 어쨌든 유승민은 안 된다. 이것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야당도 상당히 시끄럽죠. 시끄러운데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절벽 위에 서 있는 꼴이고 그럼 이재명을 대신해서 누가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경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당 김경수 복권 촉구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포스터 이재명 준비하는 건가? 지금 김경수가 연말 성탄 특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거의 확실한 것 같고 특사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특사와 복권을 같이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면과 복권을 같이 할 것이냐 사면은 형집행을 면제해 주는 거고 복권은 피선거권을 다시 살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미묘한 문제인데 야권에서는 김경수 사면뿐이 아니라 복권까지 해달라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어떤 또 깊은 뜻이 있겠죠. 김경수는 옥중에서 자필로선 가석방 불원서 가석방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이 자녀 형기가 내년 5월까지 5개월 남았는데 지금 복권 없이 사면만 하는 건 가석방이나 마찬가지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석방 불원서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 부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옥중에서 써가지고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데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박홍근 민주당 대표는 이 김경수에 대해서 복권 없는 사면을 할 때는 15년 남은 MB와 형평성이 안 맞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기가 15년 남았고 김경수는 5개월 남았는데 같이 이 사면만 해서 그러니까 형집행 정지를 시키는 형집행 그거를 면제시키는 그것만 하면은 5개월짜리와 15년짜리가 어떻게 형평성이 맞느냐? 김경수에게 피선거권을 다시 주는 복권까지 해줘야지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김경수는 일단 짐짓 가석방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 들러리 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직까지 확실하지도 않은 김경수의 복권 없는 사면설에 대해 공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뭐 때문일까? 내분 가능성 때문이다. 내분. 민주당 안에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 친명과 친문 사이에. 김경수는 뭐 친노, 친문의 적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경수에 대해서 사면만 이루어지고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의 내분이 대려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데 이 당내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차라리 복권이 되면은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회복이 돼서 뭐 당 대표에도 도전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면은 당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 당 대표와도 협력할 여지가 있게 된다. 이재명과 협력할 여지가 있게 되는데 복권이 안 되면 그냥 사면만 돼서 교도소에서 나오기만 하면 친문계, 비명계가 원외에서 장외에서 이제 밖에 있는 거죠. 김경수는. 거기서 김경수와 똘똘 뭉쳐버리면은 장 안에 있는 이 이재명계와 장 밖에 있는 이 친문계, 김경수를 추구하는 이 양쪽에 갈등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전선이 갈라져 버린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 친명계 일각에서는 노심초사할 정도로 공유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야당이 지금 박홍근이 하는 것처럼 김경수에 대한 복권 요구는 친문을 중심으로 문재인 쪽을 중심으로 포스트 이재명 시대를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가 아웃되면은 당대표직을 상실하고 이렇게 아웃되면은 그 다음에 당권을 누가 이어받을 건가 이게 지금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 김경수가 복권이 되면은 당대표에 도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포스트 이재명을 대비해서 복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자, 김경수는 복권 없이 사면만 되면은 형기 만료가 되고 나서 5년간 그러니까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이 됩니다. 피선거권이 없으면은 뭐 선거에 나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당대표 경선에도 나갈 수 없죠. 아예 당원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한마디로 이거죠. 사면만 하려면 하지 마라. 괜히 MB 들러리 세기 싫다. 그런데 복권까지 해주면은 MB 들러리라도 서겠다. 김경수 복권 해주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죠. 사면 복권 권한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 포스터 이재명 이야기가 계속 나올 정도로 이재명은 낭떠러지에 지금 서 있는데 특히 변호사비 대납 같은 여러 가지 이재명 관련 의혹에서 쌍방울 그룹과 여러 의혹이 연결이 돼 있죠. 지금 오늘 아침에 국세청이 쌍방울에 대해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쌍방울과 관련한 이야기 오늘 조간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동아일보 기사인데 김만배가 구치소에서 그때 나올 때 마중을 나와서 화제가 됐던 이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타고 와서 김만배를 케어해서 성용차까지만 안내하고 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쌍방울 부회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쌍방울 대표를 지냈고 조폭 출신인데 자, 그 사람도 체포가 됐습니다. 뭐냐면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체포가 됐다. 헬멧맨. 자, 이 쌍방울과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김만배의 자금을 좀 관리했다. 이런 의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또 이재명 그 대표에게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그 체포죠. 두 사람입니다. 일단은 이 조폭 출신 전 쌍방울 부회장 최우향 김만배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80억을 전달을 받았다. 김만배 돈은 80억 원을 받았다는 거죠. 빌려주는 형식으로 지금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우향 씨는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지금 해외 도피 중이죠. 전 회장과 김만배 씨를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 초기에 김성태 전 회장에게 5억 원을 투자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업적 관계를 맺어왔는데 법조계에서는 이 최우향 씨가 대장동 일당과 쌍방울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자, 또 한 사람은 하천대유 대표 이한성 이 사람도 체포가 됐는데 이한성은 김만배가 이한성을 통해서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있는데 이한성은 또 누구냐 하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금 쌍방울에게서 뇌물을 받아서 구속된 사람이 있죠. 그 이화영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습니다. 그건 지금 얽히고 설켰어. 쌍방울과 서로 막 얽히고 설켜서 김만배, 쌍방울, 이재명 얽히고 설켜서 지금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이 두 사람 최우향 그리고 이한성 체포가 됐는데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체포 및 압수수색은 표면적으로는 대장동 불법 수익 환수를 위해서다. 이 김만배가 여기저기 막 돈을 숨겨놨으니까.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대장동 일당 중에서 남욱, 유동규 이 두 사람은 계속 폭로를 하고 있죠. 근데 김만배는 아직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 대료와 달리 아직까지 검찰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김만배 씨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 이 두 사람, 김만배의 이 조력자들, 재산 은닉 조력자 두 사람을 체포를 하고 하는 것은 김만배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검찰이 압박을 하고 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한겨레 신문 일면 톡기사입니다. 진보 좌파성의 한겨레 신문 일면 톡기사. 자, 다분히 의도된 기사인데 공기업 금융권 곳곳에 윤 정부 낙하산 일세. 윤석열 정부가 출범 7개월 만에 곳곳에 낙하산 인사를 했다. 마치 뭔가 크게 한 것처럼 보도를 일면에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그런 거 안 한다 하더니 캠프 출신들 보원 인사 잇따라 전문성, 철학 실종, 명분도 이뤄. 자, 이런 기사는 정권 초기에 항상 나오는 기사죠. 항상 나오는 기사인데 저도 이 여러 정권을 취재를 하고 이런 기사도 많이 써봤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낙하산은 이거 거의 미미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 때에
비하고 또 그전 정권 때에 비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정권 때 워낙 여러 곳에 알박기 인사를 해놨죠. 공기업 금융권 다 알박기 인사를 해놔서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윤석열 정부의 그 어떤 대선 공신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관장이 알박기에서 남아있으면은 그 기관장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간부급들도 그대로 다 유임을 시켜놨기 때문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곳 이 임기가 끝난 곳에 이제 몇 사람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몇 사람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그 NH농협금융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자기 회장으로 내정됐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 들어갔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부풀려서 공기업 금융권 곳곳 윤정부 낙하산 일색 이렇게 했는데 일색이 아니고 낙하산 일색이 아니고 지금 일색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알박기를 해놓은 사람들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거의 생계도 뿌리치고 뛰었던 사람들 제 주변에도 몇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아직 자리 못 찾고 있습니다. 자리 못 찾고 오히려 지금 포기를 하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사람도 많은 상황이 있을 텐데 그게 현실인데 지금 한겨레신문은 이렇게 부풀리기 기사를 쓴 겁니다. 12월 14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